다음 달에 결혼해. 너도 와. 이혼한 지 반년 전 남편 태훈의 전화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제 품엔 방금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나, 나 어제 아기 낳았어. 그 말을 끝으로 그 남자는 제 병실 문을 부수듯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제 자유를 빼앗는 시작이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 품엔 방금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참 고요했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님이 나간 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이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전 남편 태훈과 헤어진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결혼 생활 3년 그중 행복했던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태훈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어요. 대기업 과장, 괜찮은 집안, 점잖은 말투. 부모님도 좋아하셨죠. 하지만 결혼 후 달라졌습니다. 아니, 본 모습을 보인 거였죠. 아이는 나중에 가지자.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경제적 여유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커리어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나중엔 그냥 아직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하지만 태훈의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가 왔죠. 회사 후배였습니다. 28살 밝고 예쁜 여자. 태훈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봤어요. 오빠, 오늘 야근 끝나면 만나요. 그날 밤 저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태훈은 쉽게 동의했어요. 미안해. 사랑이 식었나 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그 집에서 그 사람에게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훈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키워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국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회사는 임신을 이유로 그만뒀어요.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 사실에도 충격을 받으셨으니까요. 혼자였습니다. 정말 혼자였어요.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출산 준비물도 혼자, 출산도 혼자. 친구 윤미만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윤미는 늘 걱정했어요. 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어제 새벽 2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분만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다른 산모들 옆엔 남편이나 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혼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간호사님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제 딸.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병실로 옮겨진 뒤 아이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잘 키울게.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훈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전화를 했을까?
6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 너도 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 누구랑? 그 후배랑? 뭐라고? 결혼식 초대장 보낼게. 올 수 있지?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허무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 마음 따윈 몰랐던 거구나.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서 꿈틀거렸어요. 나 어제 아이 낳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뭐? 태훈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이. 어제 낳았어. 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말 그대로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응. 왜 말 안 했어?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서윤아,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야, 강서윤.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다시 속삭였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태훈이 찾아올까? 아니, 설마. 병원 이름도 모르는데. 저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강서윤, 태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태훈. 어떻게 찾아온 걸까? 내가 어떻게? 휴대폰 위치 추적. 아직 켜져 있더라. 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췄어요. 가까이 오지 마. 하지만 태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태훈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태훈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놀라움, 그리고 뭔가 더. 내 아이지? 그의 첫 마디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서윤, 내 아이 맞지? 태훈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훈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병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었다고? 이게 내 아이인데? 당신 아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태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사실이니까요. 그건 그때 얘기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당신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훈은 손을 내렸어요. 아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볼 수 있어? 싫어요. 서윤아, 제발. 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간청하는 투였어요. 처음 듣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제 옆에 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작네. 응. 예쁘다. 응. 태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이름은 아직 안 지었어요. 언제 나왔어? 어제 새벽? 혼자? 응. 왜 혼자?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안해. 태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 전부 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달랬어요. 쉿, 괜찮아. 괜찮아. 태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질게.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책임질게. 아이도 너도. 무슨 소리예요? 결혼식은 취소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당신 미쳤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진심이야. 진심? 저는 비웃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며?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건데? 헤어질 거야. 왜요? 갑자기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순 없잖아. 웃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당신이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서윤아, 돌아가세요. 제발, 안 돼.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야. 내가 키워야 해. 내가 키울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든 하겠어요. 돈은, 집은, 일은 태훈이 쏘아붙였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돼. 내가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서윤아, 제발 좀. 그때였습니다. 간호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산모분, 괜찮으세요? 걱정스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대화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님이 태훈을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태훈이 대답하려는 순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태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산모분은 지금 안정이 필요해요. 면회는 나중에 하시는 게 간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훈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 내일 다시 올게. 오지 마세요. 올 거야. 그리고 우리 얘기 더 하자. 그렇게 말하고 태훈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간호사님이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해요. 푹 쉬세요. 산후조리가 중요해요. 간호사님도 나가셨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줄게. 저는 다짐했습니다. 태훈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불안했어요. 태훈은 분명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저를 설득하려 할 겁니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강요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원하는 건 꼭 가져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니까요. 제가 10달 동안 품었던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는 계속 잠들어 있었어요. 저도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왜일까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책임지겠다는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선택권을 빼앗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이에게 수유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아이는 잘 먹어줬어요. 착한 애. 우리 딸.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넘긴. 그리고 손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왔어. 왜 왔어요? 어제 말했잖아. 다시 온다고. 태훈이 쇼핑백을 침대 옆에 놨어요. 뭐예요, 이게? 아기 옷이랑 필요한 거.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도 샀어.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서윤아, 제발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듣지 않았어요. 쇼핑백을 열더니 아기 옷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브랜드래. 순면이라 좋대. 태훈 씨, 이건 아기 담요고, 이건 속삭에. 태훈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훈이 멈췄어요. 제발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태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이니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내 아이. 소유의 언어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태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 여전히 원하는 걸 가져가는 사람. 아이도 그 중 하나일 뿐이에요. 나가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가달라고요. 하지만 태호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와.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태훈이 다시 말했어요.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야.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혼자서? 친구 집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사실 윤미에게 부탁한 상태였어요. 친구 집? 태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좁은 원룸에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 그건 제 일이에요. 아니야. 내 일이기도 해.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 엄마가 제대로 쉬어야 내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지. 또 내 아이.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싫어요. 절대 안 가요. 왜?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살자는 게 아니야. 산후조리만 하라는 거야. 그것도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넌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아이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드는지 알아? 분유, 기저귀, 병원비. 전부 내가 댈게. 필요 없어요. 의지 좋네. 근데 의지만으로 애 키워져? 태훈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원룸 월세도 밀렸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 근데 결론은 뻔해.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 태훈이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태훈 집으로 가야 할까? 아니야, 절대 안 돼. 그 사람 소나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저는 윤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야. 서윤아. 몸은 좀 어때? 응, 괜찮아.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태훈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는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 자식이 어떻게 찾아왔어? 휴대폰 위치 추적했대.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오래? 진짜 어이없다.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하지? 당연히 거절해야지.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윤미야.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윤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심도 잠시였어요. 다음 날 오후 태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여성 2명이 함께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후조리사 박 선생님이랑 간호사 최 선생님이야. 태훈이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산모님. 두 분이 인사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라고 부른 적 없는데. 내가 불렀어. 넌 산후조리 제대로 받아야 해. 태훈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 필요 없어요. 두 분 돌아가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사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산모님,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잘 쉬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알아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미소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병실이 달라졌습니다. 산후조리사 선생님이 상주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자주 왔습니다. 태훈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의사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미역국 드세요. 산모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산모님, 좀 주무세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 의견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숨 막혔어요. 친구 윤미가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언니, 윤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사 선생님이 막았습니다. 죄송한데 산모분이 지금 피곤해 하세요. 네, 근데 잠깐만. 다음에 다시 오세요.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윤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미안해라고. 윤미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제 친구를 내보내세요? 산모님 건강을 위해서예요. 면회객이 많으면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혈압이 높으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저녁에 태훈이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 태훈 씨,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제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다 너를 위해서야. 태훈이 말을 잘랐습니다. 위해서? 이게 절 위한 거예요? 그래. 넌 지금 쉬어야 해.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의사 선생님도 조심하래. 제가 제 몸 상태는 제가 알아요. 아니야. 넌 몰라. 태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통제라는 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실은 점점 답답해졌어요. 산후조리사 선생님은 늘 옆에 있었고 제 휴대폰도 관리당했습니다. 산모님, 휴대폰 너무 보시면 눈 나빠져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연락하는지 확인하려는 거라는 걸. 태훈도 매일 왔어요. 아이를 보고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퇴원일 잡았어. 모레 퇴원하면 돼. 어디로요? 당연히 우리 집이지. 전 친구 집에 간다고 했잖아요. 안 돼. 거기는 환경이 안 좋아. 그건 제가. 서윤아. 태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선택권이 없어. 내 아이니까 내가 결정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선택권이 없다. 제 아이인데. 제가 낳은 아이인데. 왜 선택권이 없죠? 싫어요. 절대 안 가요. 그럼 법적으로 해야겠네. 뭐라고요? 친권소송. 내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야. 태훈이 차갑게 웃었어요. 넌 무직이고 집도 없잖아.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현명하게 판단해.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훈이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태훈 말대로 해야 할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윤미가 했던 말. 언니, 도망쳐야 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여기서 벗어나자. 태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산후조리사 선생님은 옆 침대에서 잠들어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포대기에 안았어요. 쉿, 조용히 해야 해.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 옷 몇 벌, 기저귀, 분유, 최소한만 챙겼어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산후조리사 선생님을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조명은 어두웠고 간호사 스테이션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쓸 수 없었어요. 소리가 나니까요.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단 문을 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꽉 안고 난간을 잡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출산한 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요.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층, 2층, 3층. 계속 내려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났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층에 도착했어요. 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 끝에 뒷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뒷문을 향해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저를 부를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뒷문에 도착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렸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윤미의 차가 보였습니다. 어젯밤 윤미에게 문자를 보냈었어요. 내일 새벽 3시 병원 뒷문에서 기다려줘. 윤미는 대답했어요. 알았어. 꼭 데리러 갈게. 저는 윤미의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어요. 출산 후 약한 몸으로, 하지만 필사적으로. 언니, 윤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 몸은? 응, 괜찮아. 빨리 가자. 알았어. 타. 저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아이를 안고 안전벨트를 맸어요. 윤미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휴,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해냈어요. 탈출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윤미야.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윤미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서울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가는 거지? 윤미가 물었어요. 응. 미안해.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얼마든지 있어도 돼. 정말 고마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를 느꼈어요. 태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드디어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했어요. 태훈이었습니다. 받지 마. 윤미가 말했어요. 응.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꺼. 윤미가 말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이제 태훈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윤미의 집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저에겐 천국 같을 거예요. 거의 다 왔어. 윤미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윤미야. 왜? 뒤에 차 있어? 윤미가 백미러를 봤습니다. 응, 있네. 왜?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설마. 그냥 같은 방향인 거겠지. 윤미가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뒷차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윤미야, 저 차 이상해. 진짜? 윤미도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방향 바꿔볼게. 윤미가 갑자기 우회전했습니다. 뒷차도 우회전했어요. 진짜 따라오네. 윤미가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구지? 설마 태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가 도망친 걸 아직 모를 텐데. 빨리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윤미가 속도를 높였어요. 하지만 뒷차도 빨라졌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윤미가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휴대폰 줘. 저는 윤미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윤미가 이리리에 전화하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꺼놨는데 어떻게? 아, 자동으로 켜진 거구나. 발신자는 태훈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남부순환로 지나고 있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놀랐어? 위치 추적 켜져 있어. 태훈이 비웃었어요. 뭐라고? 내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놨거든. 병원에 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금 당장 돌아와. 태훈이 명령했습니다. 싫어요. 서윤아, 장난 아니야. 저도 장난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태훈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윤미 회사 알지? 그 작은 디자인 회사.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려고? 30분 안에 돌아와. 안 그러면 윤미 회사 망하게 만들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이 많아. 전화 몇 통이면 돼. 태훈이 웃었어요. 거래처 끊고 은행 대출 막고 세무조사 들어가게 하고. 쉽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태훈 집안이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30분. 시간 재고 있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윤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죠? 언니. 윤미가 다시 불렀습니다. 태훈이 내 회사를. 뭐? 내 회사 망하게 하겠대. 뭐라고? 윤미가 놀라 소리쳤어요. 차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윤미야.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다 내 잘못이야.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윤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식이 미친 거지. 하지만 내 회사가. 괜찮아. 나 괜찮아. 윤미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윤미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윤미의 회사는 이제 3년 차였습니다. 겨우 자리 잡은 상태였어요. 직원도 5명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태훈이 정말로 손을 쓴다면 회사는 버틸 수 없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언니 그만해. 내 잘못 아니라니까. 윤미가 저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미를 위험에 빠뜨린 거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뒷차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계속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윤미야. 응?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뭐? 안 돼. 윤미가 소리쳤어요. 내 회사가 위험해. 상관없어. 회사보다 언니가 더 중요해. 하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언니가 돌아가면 그 자식한테 완전히 갇히게 될 거야. 윤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태우는 저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윤미를 희생시킬 순 없었습니다. 미안해, 윤미야. 정말 미안해. 언니, 저는 태훈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신호가 갔어요. 그리고 받았습니다. 결정했어? 태훈의 목소리였어요. 돌아갈게요. 잘 생각했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태훈이 웃었어요. 내가 조건을 달 입장이야? 윤미 회사는 손대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약속할게. 정말요? 내가 거짓말했어?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거짓말쟁이였는데,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병원으로 돌아와. 내가 거기서 기다릴게. 알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미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저는 윤미를 안았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병원으로 갈게. 윤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응. 차는 방향을 돌렸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짧은 자유였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뒷문 앞에 태훈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 팔짱을 낀 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태훈에게 다가갔어요. 왔네. 태훈이 말했습니다. 윤미 회사는 손대지 않겠죠? 약속했잖아.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태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대신 다신 도망치지 마.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완전히 패배한 기분. 들어가자. 태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못 믿겠어. 태훈은 제 팔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윤미를 돌아봤습니다. 윤미는 차 안에서 울고 있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산후조리사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산모님, 어디 가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놀랐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더 주의해 주세요. 산모가 또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이를 옆에 눕혔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푹 쉬어. 태훈이 말했습니다. 모레 퇴원이야. 그때 우리 집으로 가는 거 잊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훈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죠. 산후조리사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감시자처럼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미안해.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약한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졌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기겠다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몰랐습니다. 태훈의 재력과 권력 앞에서 저는 너무 작았어요. 돈도 힘도 연줄도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모레면 퇴원이에요. 그리고 태훈의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최선이니까.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태훈의 집,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을.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꼭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고. 아이와 함께 자유롭게 살겠다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훈이 일찍 왔어요. 준비됐어? 응.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아이 옷 몇 벌과 제 옷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 대기하고 있어. 가자. 태훈이 제 짐을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따라갔습니다. 병원 앞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고급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어색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저는 이미 이혼했는데. 차에 탔어요. 태훈도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어디인데요? 한남동. 곧 도착해. 한남동.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였어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반짝였어요. 봄날의 한강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불안했으니까요. 차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어요. 경비실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태훈이 최상층 버튼을 눌렀어요. 펜트하우스였구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제 심장도 같이 쿵쾅거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이 보였어요. 넓고 깨끗했습니다. 들어와. 태훈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거실이 너무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유리창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와,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마음에 들어? 태훈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솔직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했어요. 여기가 거실이고 저쪽이 주방. 태훈이 집을 안내했습니다. 침실은 3개야. 우리 방, 아이 방, 손님 방. 우리 방? 저는 되물었어요. 응, 우리 같이 쓸 거잖아. 전 따로 쓸게요. 왜? 불편하니까요. 불편할 거 없어? 부부니까. 우린 이혼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재혼하면 되지. 싫어요. 서윤아, 우리 아이도 있는데. 왜 그래?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재혼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일단은 따로 쓰자. 너 손님 방 써. 감사해요. 근데 언젠가는 같이 쓸 거야. 태훈이 웃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님 방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큰 옷장이 있었어요. 아이 방은 여기. 옆방을 열었습니다.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분홍색 벽지, 작은 아기 침대, 장난감들. 언제 준비한 거예요? 며칠 전에. 혼자서요? 인테리어 업체 불렀지. 태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음에 들어? 응.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 방은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니까. 제 의견도 묻지 않았으니까. 쉬어. 피곤하지? 응. 저는 손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이 집은 아름답지만 제게는 감옥이었습니다. 황금 감옥.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에서는 숨막히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도우미 김 선생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 나갔어요. 가사도우미까지. 태훈은 정말 모든 걸 준비했구나.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태훈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먹자. 아이 재우고 갈게요. 아이는 김 선생님이 봐주실 거야.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서윤아. 태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같이 밥 먹자. 저는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식탁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밥, 반찬들. 김 선생님이 해주신 거야. 태훈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왜 안 먹어? 먹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태훈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 아이 키우기 좋을 거야. 응.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될게.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태훈이 웃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의 한강은 더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펐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기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옥. 돈과 권력으로 만든 감옥.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배고프구나. 저는 수유를 했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먹었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여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게. 저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몰랐어요. 일단은 견뎌야 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집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김 선생님이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태우는 매일 저녁 집에 왔습니다. 아이를 보고 저와 대화하려 했어요.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요. 아이는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태훈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훈이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 옷. 사왔어. 또요? 응. 예쁜 거 보면 자꾸 사게 돼. 태훈이 웃었어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명품 아기 옷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 딸인데 당연하지. 태훈이 말했습니다. 내 딸. 또 소유의 언어. 아이 이름은 언제 지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이미 지었어. 뭐라고요? 강서현. 어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요? 좋은 이름이잖아. 서연이 서윤이랑 비슷하고. 그래도 같이 지어야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화내? 제 아이이기도 한데. 왜 혼자 결정해요? 우리 아이니까 내가 지으면 되지. 태훈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출생신고도 태훈이 했을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출생신고도 했어요? 응. 며칠 전에.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내지 마. 좋은 이름이야. 태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왜 그래? 싫어요. 당신이 싫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서윤아, 뭐가 문제예요? 전 당신이 싫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인데요. 태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안 달라져요. 달라질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전 당신 가족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뭔데? 내 아이 엄마잖아. 그것뿐이에요. 충분해. 태훈이 일어났어요.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며칠 후였습니다. 태훈의 어머니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저는 놀랐습니다. 태훈 어머니는 처음 뵀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집안이 변변치 않다고. 손주 보러 왔어. 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아이를 안고 있던 제게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안아볼게. 아, 네. 저는 아이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 강씨 집안 핏줄이네. 눈이 똑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름은 서연이라며? 네. 좋은 이름이야. 태훈이가 잘 지었어. 어머니가 아이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재혼할 거지? 그건 태훈이가 원하잖아. 전 아직이 뭐야? 아이도 있는데 당연히 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거 뭐 있어? 어서 하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모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태훈 어머니, 심지어 김 선생님까지. 사모님, 도련님이 참 잘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재혼하시면 좋잖아요. 아이도 아빠가 필요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태훈이 제 방에 왔습니다. 들어가도 돼? 들어와요. 태훈이 침대 끝에 앉았어요. 어머니 다녀가셨지? 응. 뭐라고 하시던? 재혼하래요. 그래. 태훈이 웃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전 언제까지 아직이야? 태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로. 다 정당화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당화가 아니야. 사실이야. 아이는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태훈도 알았을 겁니다. 서윤아. 태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나 정말 후회해. 너한테 잘못한 거. 다시 기회를 줘. 잘할게.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고마워. 태훈이 웃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태훈의 권력 앞에서 저는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협상. 태훈과 협상해야 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떻게 협상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태훈이 원하는 건 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걸 이용할 수 있어요. 아이를 믿기로. 잔인하게 들리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훈에게 제안했습니다. 태훈 씨, 얘기 좀 해요. 응, 뭔데? 조건을 제시하고 싶어요. 태훈이 눈썹을 올렸어요.
조건? 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연이가 만 3살 될 때까지만 제가 키울게요. 뭐? 그 이후에는 제가 떠날게요. 태훈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만 제가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제가 떠날게요. 서연이 곁에서 태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쳤어? 아니요. 정상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버리겠다고? 그게 정상이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아이를 위한 선택이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 당신과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아빠가 필요하죠. 그러니 3살까지만 제가 키우고 그 이후엔 당신이 키우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태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하니까. 당신도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전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보면서 자라면 불행한 엄마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더 안 좋아요. 태우는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뭔데? 3살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키울게요. 당신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아이 이름도, 옷도, 교육도 전부 제가 결정할게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훈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요? 그 기간 동안 제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 친구도 만나고, 밖에도 나가고, 제 삶도 살고 싶어요. 안 돼. 태훈이 즉각 거절했습니다. 왜요? 도망갈까봐. 안 도망가요. 약속할게요. 믿을 수 없어. 그럼 계약서 쓰죠. 제가 제안했습니다. 태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계약서? 네. 법적 효력 있는 계약서요. 제가 3살까지 키우고 그 후엔 양육권을 당신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요. 태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아.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3살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해.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나랑 같이 저녁 먹어야 해. 태훈이 말했습니다. 가족처럼 보여야 하니까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계약서는 내일 변호사 불러서 작성하자. 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태훈의 변호사가 왔어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계약서 초안을 보여줬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양육권은 만 3살이 되는 날 자동으로 부에게 양도된다. 양육비는 부가 전액 부담한다. 모는 3살까지 아동과 동거하며 양육할 의무가 있다. 모는 3살 이후 아동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차가운 문장들이었어요.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태훈도 서명했어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제 됐어? 태훈이 물었습니다. 응.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럼 약속 지켜야 해. 알아요. 그날부터 생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자유를 얻었어요. 윤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로 그런 계약을 했어? 윤미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미쳤어. 어떻게 자기 아이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태훈이 잘 키울 거야. 돈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윤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태훈에게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이라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3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3살까지는 너랑 같이 있을게.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웃음.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엄마가 떠날 거라는 걸. 미안해.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태훈과 싸워서 이길 순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최대한 많은 걸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준비하자. 아이가 태훈 손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신탁? 아이 명의로 신탁을 만드는 거예요. 태훈이 손댈 수 없는. 저는 윤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탁? 그게 뭔데? 아이 명의로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야. 그런 게 있어? 응.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사실 며칠 전 따로 변호사를 만났었어요. 태훈 모르게 신탁을 설정하면 태훈이 함부로 못 써. 대박. 그럼 서연이 미래는 보장되는 거네? 응. 최소한의 안전망이지.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돈. 신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지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언니, 내가 도와줄게. 윤미가 말했어요. 안 돼. 내 돈으로는. 괜찮아. 얼마 안 돼도 시작은 할 수 있잖아. 윤미야. 우리 친구잖아. 윤미가 웃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미안해서, 꼭 갚을게. 갚을 생각 말고 서연이 잘 키우는 데만 신경 써. 윤미의 도움으로 신탁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 넣기로 했어요. 태우는 몰랐습니다. 제가 따로 통장을 만든 것도, 신탁을 준비하는 것도 모든 게 비밀이었어요. 저의 작은 반격, 저의 작은 희망.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쑥쑥 자랐어요.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태우는 약속을 지켰어요. 제 양육 방식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서윤아, 생각 바뀌지 않았어? 뭐가요? 계약 말이야. 아이 3살 되면 떠난다는 거. 안 바뀌었어요. 왜? 약속이니까요. 약속은 바꿀 수 있어. 전 안 바꿀 거예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태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집요했으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2돌이 됐어요. 말도 하고 걷기도 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좋아. 엄마도 서연이 좋아. 안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1년 후면 떠나야 해요. 이 아이 곁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니까. 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영상도 찍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보면 엄마를 기억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록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목소리를, 모든 것을,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에게 줄 편지. 사랑하는 서연아,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엄마가 내 곁을 떠나는 건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야. 편지를 쓰면서 울었어요. 매번.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알아야 했으니까. 엄마의 진심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준비해야 했어요. 떠날 준비를. 저는 신탁의 마지막 금액을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최소한 서연이 미래는 지켰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태우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떠나지 마. 약속했잖아요. 약속 따위 중요하지 않아. 서연이한테 엄마가 필요해. 당신이 있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전 떠날 거예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 마침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이의 세 번째 생일. 서연이의 세 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저는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어요.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생일이야? 응, 오늘이 서연이 생일이야. 케이크? 응, 케이크도 있어. 서연이가 웃었어요. 저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아침을 먹었어요. 태훈도 함께였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태훈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고마워요, 아빠.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태훈도 웃었어요. 하지만 저를 쳐다볼 때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켰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촛불을 불었어요. 우와.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났습니다. 서연이를 재웠어요. 엄마, 자장가. 응, 엄마가 불러줄게.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서연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속삭였어요.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어요. 태훈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 응. 태훈이 들어왔어요. 서연이를 보고 저를 봤습니다. 정말 갈 거야? 응. 마지막까지 생각 안 바뀌었어? 응. 태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개인 물건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 저는 서연이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잘 자, 우리 딸.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편지 봉투를 베개 옆에 놨어요. 서연이가 자라서 읽을 편지. 엄마의 마음이 담긴.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어요. 태훈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갈 거면 인사는 해야지. 미안해요. 미안하긴. 태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끝까지 반대야. 넌 나쁜 엄마야.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서연이한텐 최악이지. 할 말이 없었어요. 태훈 말이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 잘 부탁해요. 서연이 잘 키워주세요. 당연하지. 태훈이 팔짱을 꼈어요. 내 딸이니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잘 가.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뭐하지? 혼잣말을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미 집에 머물렀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어요. 매일 서연이 생각만 났습니다. 잘 먹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도 잘 안 넘어갔습니다. 윤미가 걱정했어요. 언니,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자. 괜찮아. 괜찮은 게 어딨어. 얼굴 좀 봐. 윤미가 화를 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미안해. 미안해할 게 뭐야? 그냥 언니 건강 챙겨. 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서윤입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점장님이 웃었어요. 일은 단순했습니다. 커피 만들고 서빙하고 하지만 바빴어요. 바쁜 게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서 오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네. 커피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태훈에게 커피를 건넸어요. 태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일해? 응. 힘들지 않아? 괜찮아. 서연이. 태훈이 말을 꺼냈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때요? 잘 지내. 다행이네요. 근데 태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너를 찾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매일 밤 엄마를 찾아. 울면서. 그래도 안 올 거야? 태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왜? 약속이니까요. 약속 따위. 약속은 지켜야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 정말 나쁜 여자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속삭였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태훈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들렸어요. 윤미를 통해서 언니 태훈이 회사에서 잘린대. 뭐? 회사 내부 비리에 연루됐대. 횡령이랑 배임 혐의. 정말? 응. 뉴스에도 나왔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훈이 그런 일을? 그리고 집도 처분한대. 왜? 빚 때문에. 가족 회사도 어려워졌대. 태훈 집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됐어요. 서연이는 괜찮을까? 며칠 후였습니다.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윤아. 태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와줘. 뭐요? 서연이를 너가 데려가. 뭐라고요? 나 이제 못 키우겠어. 돈도 없고 집도 없어. 회사도 잘렸어.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망했어. 제발 서연이 데려가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생각할 시간 줘요. 빨리 결정해줘. 서연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이를 다시 데려와야 할까? 하지만 제 상황도 나아진 게 없었어요. 카페 알바로 겨우 생활하는 신세. 서연이를 키울 여유가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날 저는 태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이 보러 갈게요. 정말? 응. 주소 알려줘요. 태훈이 알려준 곳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예전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집.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서연아.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꽉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데려가줘.
제발. 저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가자.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자. 태훈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고맙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후회하면서 사세요.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가? 우리 집에. 우리 집이 어디야? 작지만 따뜻한 곳.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 어렵겠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태우는 이제 알겠죠.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 없다는 걸. 권력으로 사람을 묶어둘 수 없다는 걸.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윤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언니 왔어? 윤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윤미야, 이게 서연이야. 안녕, 서연아. 이모야. 윤미가 서연이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이는 수줍게 제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모는 좋은 분이야. 저는 서연이를 안심시켰어요. 일단 들어와. 피곤하지? 윤미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도 돼? 당연하지. 얼마든지. 윤미가 웃었어요. 고마워.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재웠어요. 엄마, 여기서 계속 살아? 응.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아빠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다른 데 계셔. 아빠 보고 싶어? 나중에 보자.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있자. 응.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저는 서연이 옆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카페 알바만으로는 서연이를 키우기 힘들 거예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윤미가 봐줬습니다. 언니,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고마워, 윤미야. 이력서를 넣었어요. 여러 곳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 단절 3년. 아이가 있다는 것.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육아와 병행 가능하신가요? 아이가 아프면 어쩌시려고요? 같은 질문들.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합격하셨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습니다. 편집 보조일.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취직했어. 진짜? 응. 서연이도 웃었습니다. 엄마 대단해. 우리 서연이가 더 대단하지.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서연이가 깔깔 웃었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출판사에 출근했습니다. 일은 바빴어요. 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서윤 씨, 이거 교정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 씨, 저자분이랑 미팅 있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퇴근 후엔 바로 서연이에게 갔습니다. 윤미가 봐주고 있었어요. 엄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있었어? 응, 이모랑 그림 그렸어. 진짜? 보여줘.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엄마와 서연이가 손잡고 있는 그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쁘다. 엄마 좋아? 응, 엄마 정말 좋아.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규직이 됐습니다. 월급도 올랐어요. 축하해요, 서윤 씨.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이제 제 힘으로 서연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집도 구했어요. 푸른 빌라. 낡았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서연아,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우와, 크다. 서연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엄마, 내 방도 있어? 응, 저기 작은 방이 서연이 방. 와, 고마워, 엄마.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안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이곳은 진짜 우리 집이었어요. 서연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유치원 재밌어. 그래. 뭐가 재밌어? 친구들이랑 놀고 노래도 부르고.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잘 됐다.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는 바쁘셔. 아빠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주말에 가볼까? 진짜?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태훈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 나왔어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응. 서연아. 태훈이 서연이를 봤어요. 아빠. 서연이가 태훈에게 달려갔습니다. 태훈이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보고 싶었어, 아빠. 나도 보고 싶었어. 태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봤어요. 한참 후 서연이가 집안에서 놀았습니다. 저와 태훈은 밖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지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태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은 구했어? 응.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 다행이네. 다행이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태훈이 말했어요. 뭐가? 다. 너한테 한 짓들. 나 정말 나쁜 놈이었어. 알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태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잘 키워줘. 당연하지. 가끔 보러 와도 돼?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원하면. 고마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 아니. 왜? 그냥 따로 사는 게 나아. 알았어. 서연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7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엄마, 학교 재밌어. 그래. 다행이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편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써둔. 엄마, 이게 뭐야? 아, 그건 내 이름이 써 있어. 서연이가 봉투를 들었어요. 읽어봐도 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읽어봐. 서연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다 읽고 나서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구나. 당연하지. 저는 서연이를 안았어요. 엄마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단 한 번도. 나도 알아. 서연이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순간들, 하지만 이겨냈어요. 서연이와 함께 이제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혼잣말을 했어요. 서연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서연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니까.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